꽃 피우는 수다 살롱 꽃수다. 감동을 만드는 꽃띠와 늘 푸른 보리의 감성 힐링 톡 31회차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우먼 그레이 작가님, 변춘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쨌든 책을 내셨기 때문에 네. 제가 작가님으로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두 번째가 더 재미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2부에는 우먼 그레이 이 책의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고요. 저 단숨에 읽었거든요. 너무 내용이 그러니까 짧은 건 아닌데 막 궁금해서 안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는데 우선 제목부터 우먼 그레이, 그레이의 뜻이 저는 이제 막 찾아보긴 했거든요. 네. 지금 어떤 의미인지. 근데 예, 우먼 예. 그레이라고 써있지만 그레이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네. 그레이가 없어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이 라운북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액티브 시니어 시리즈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 그레이트 그레이라는 지성원 작가의 책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홍동수라는 분이 비바 그레이 그래서 그 여러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책을 만들었고 두 번째, 그다음에 액티브 시니어 시리즈 세 번째로 트래블 그레이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주로 이제 막 혼자서 여기저기 뭐 많이 다니신 분, 네. 그분이 낸 책에 이어서 제가 여성의 대표로서 우먼 그레이라는 책을 내게 돼서 네 번째 책이에요. 아직까지는 네 번째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전 사실 로맨스 그레이 뭐 이런 거 생각해서 네. 그레이가 또 회색이고 해서 혹시 선생님이 하얀 머리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저는 또 방송을 오래 네. 하셨던 분이라 혹시 방송이나 이쪽으로 좀 특화돼 있는 책인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예. 했었거든요. 네, 그레이가 그런 의미를 네. 되게 지금 넓네요. 따끈따끈한 신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따끈따끈 오래 나왔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네. 뭐 이렇게 못 도서 하셨어요? 예예 아유, 작가 서점에서 만남. 작가와의 만남 네. 이런 거를 하나도 못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만나거나 네. 아니면 제가 아는 개인 지인들을 찾아서 만나서 그 책 이야기. 전달하고 사진 찍고 네. 혹시 지금 이런 거 여쭤봐도 돼요? 매출 뭐 얼마나?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네. 다른 거는 다 굉장히 열심히 재미있고 자신 있게 하는데 제 테크 문제만은 잘 못하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네.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냥 대충 조금 벌고 조금 쓰면서 재밌게 살자. 살자. 근데 뭐 네. 선생님 이거 돈 벌려고 내신 책은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그죠? 당연히 선생님 아니죠. 인생 정리? 그러나 뭐, 예. 그러나 왔으면 좋지. 이왕이면. 같이 읽어주면 좋죠. 네. 이거 이게 혹시 정말 첫 번째 재밌어요. 저서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는 사인 받았습니다. 네, 사인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 받았습니다. 책 네.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그 사실은 책을 내고 싶어서 이것저것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이 출판사랑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이 라운북이라는 출판사는 일반인들을 작가로 발굴을 굉장히 많이 해서 자기 개발서를 내는 전문적으로. 아주 특화된 네. 그런 출판사예요. 그럼 저 일반인 저도 막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조영석 소장이라는 분이 이제는 책 쓰기라는 책을 냈어요. 예. 그래서 책 쓰기를 하면서 나를 브랜딩하자라는 음.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어서 네. 여기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책을 낼 수 있는 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원고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원고료는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원고료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나 자신의 것을 브랜딩할 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 볼 때 책은 하나의 자기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 책을 내려고 생각할 때는 웰빙 다이어리라는 건강 프로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건강 프로그램을 의사 선생님이나 그런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 수용자의 입장에서 의사랑 만나는 입장에서 저술을 해보자 그래서 책을 사실 그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놨고 거의 다 만들어놨는데 별로 시장성이 없는 거예요. 네. 전문가가 제가 아니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출판사를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출판사의 그 소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 빨간 안경, 그 저 노란 머리 이런 걸로 그냥 일단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 그 챕터를 만들어 봤어요. 아이템을 어떤 걸 할지. 그래서 첫 번째는 나만의 개성을 당당함으로 표출하자. 네. 그러니까 그 패션이 뭐 어떨 때는 그 유행이 이렇게 막 뽕소매가 유행할 때는 그게 멋있어 보이다가도 유행이 없어지면 촌스러워 보이죠. 촌스러워 보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네. 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건 그런 거였어요. 저같이 그 어떤 것을 한꺼번에 표현을 금방금방 해야 되는 사람이 10년을 입어도 어제 입은 것 같고 어제 입어도 10년을 입은 것 같은 그런 그 엘레강트한 거는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안 맞는 안 거예요. 맞아요. 네. 저는 그냥 확실하게 요거는 요거고 저거는 저거다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옷보다는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한 거는 오히려 10년을 입어도 늘 유니크해요. 야. 늘 패셔너블하다고 사람들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어디 행사할 때마다 입는 옷이라든가 제가 뭐 지금 입고 온 것도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아, 그래요. 오늘 실은 배기 바지 네. 입고 바지 오셨어요. 네. 너무 멋져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유니크함으로 승부를 하고 당당함으로 승부를 해보자. 그리고 저는 사실은 옛날에는 패션 꽝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아, 참 정말이요?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방송사 생활을 하면서 뭐 공개 방송도 하면서 이러면서 관심이 있었지. 어렸을 때는 교복 같은 그런 그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옷, 엄마가 이렇게 줄여준 옷만 입고 살았고,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뚱뚱하고 좀 그렇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패션에 굉장히 자신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관심이 생긴 게 오히려 재미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친구랑 같이 가야지 옷을 살 수 있었던 게 내가 친구랑 같이 가면은 재미없어져. 혼자 사고. 네. 혼자 가는 게 더 재미있고 그다음에 내일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가 즐겁고 이렇게 점점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1섹션은 패션, 야. 제 색깔 뭐 네. 이런 것들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꼴찌로 입사해서 여성 정년퇴직 1호, CBS의 여성 네. 정년퇴직 1호. 제 뒤로는 이제 많이 이제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된 이유로 해서 던져진 것을 잘 잡아서 내 것으로 삼아서 인생을 잘 살아보자라는 게 두 번째 네. 섹션이고 세 번째는 제 어떤 열등감. 네. 그러니까 제가 다이어트 하기 전에 제 인생 최대의 몸무게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찌기 시작해서 고3 때 대학교 1학년 때 최고의 몸무게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 친구들은 제가 뚱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들은 뚱뚱하다. 그런 상처가 있어요. 무슨 미팅에 나갔는데 저 여자 왜 이렇게 뚱뚱해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다는 걸 뒷말을 들었고 그럼 어쨌든 이때보다 찌신 거예요, 지금보다? 지금보다 훨씬 쪄 그런 있었죠. 거예요? 네. 열등감. 네, 저 열등감 굉장히 많은 전 지금 지금 열폭이라고 하죠. 예. 네. 근데 열등감이 있어야 발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열등감이 없었으면 어쩌면 발전을 안 할 수도 있었고 못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보면 어렸을 때 말랐던 사람들은 그런 열등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자란 사람 받은 사람들. 사람들은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제가 맨 맞인데 그 제 언니가 6.25 때 돌아가시고 제가 나와고 아이고, 그 네. 제 밑으로 남동생들이 3명인데 그 남동생들 때문에 저는 여자라는 이유로 수모를 당했던 게 여러 가지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열등감 뭐 이런 게 열등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얼굴도 거울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이쁜 데가 하나도 없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어느 날 사진을 찍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 사이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찍어서. 그다음부터는 웃은 사진이 없어요. 이 드러내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게 쪼그라들어서 오히려 붙었지. 어쨌든 그런 열등감들이 되게 많았던 거. 그래서 세 번째 파트는 제가 스타일리시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바탕에 뭐 웰빙 다이어리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쭉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섹션은 이제 관계예요. 내가 뭐 어렸을 때는 사람들한테 말도 못 붙였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계속 믿을 수 없는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네,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저 혼자 그 골방에 갇혀서 골방에서 책 읽는 게 제 취미였어요. 유일하게. 그리고 저는 이제 홍릉 쪽 저기 동대문 쪽 요런 때 청량리에서 어렸을 때 살았는데 애들한테 그때 저희 동네 학교가 초등학교가 없어서 산을 넘어서 다니는 그런 학교에 맨 처음에 입학을 했는데 얘 같이 집에 가자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같이 이제 애들하고 어울려서 산 넘어서 막 그때 임업시험장 있는 데서 막 이렇게 같이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데 소변이 마려운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이제 그때 긴장이 풀리니까 줄줄줄줄 그런 열등감들이 이렇게 막 있고 혼자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왜 선생님한테 저렇게 알랑방구를 끼면서 선생님한테 저렇게 잘난 척 그냥 이러지 막 이러면서 혼자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저 혼자 막 했던 거 네. 이런 것들의 열등감들이 막 있었기 때문에 관계 맺기를 참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2013년에 우리 그 서울시에서 한 프로젝트 중에 힐링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힐링의 다단계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요즘에는 그 다른 단체가 만들어졌지만 요즘에는 그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하지 엄마의 간섭이 필요 없군요. 예, 엄마들이 어떤 그 기다림과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었다면 요즘 엄마들은 티칭과 교육과 이끌어냄의 화신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엄마라는 말이 조금 의미가 사실은 옛날 우리하고는 달라졌는데 태색이 됐네요. 어쨌든 그 속에서 상처를 내가 주었구나 하고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24명의 서울 시민이 이제 참여를 했고 그때는 이제 알려지지 않아서 방송사 직원들, 방송사 KBS 친구 뭐 또는 판사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최초의 그 24명이 그걸 시작을 했어요. 상처를 주지 않는 말,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관계 맺기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번 생각했고, 아,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면서 이제 운디드 힐러 과정이라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들을 배우면서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섹션에서 부부관계. 그러니까 저희 남편하고의 이게 맨 처음에는 다름에 끌리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쵸.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남편하고 연애하면서 아빠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아버지는 보수적이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 남자는 굉장히 자상하고 나한테 잘하고 이런 것에 끌려서 다른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끌렸는데 결혼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제가 그 말 하고 싶었어요. 네. 결국은 아빠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생활 신혼 초에는 싸움도 많이 했고 다툼도 많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다 보니까 따로 또 가치가 된 거예요. 이 섹션에서 다루는 게 부부관계는 따로 또 가치예요. 그래서 저희는 관심사가 다르니까 예를 들면 둘이 같이 다녀야 된다는 저 어렸을 때는 결혼하고 초창기에는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좀 이제 탈피해서 만약에 이제 같이 백화점을 간다. 그러면 우리 남편은 식료품을 가면은 날이 새는지 모르고 재밌어해요. 뭐 이거 뭐 시식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근데 저는 그거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사과 몇 개, 과일 몇 개 이렇게 리스트대로 딱 사가지고 나오고 좀. 근데 이제 패션 쪽을 가면 저는 해보고 만져보고 입어보고 그러면 우리 남편은 왜 거기 디스플레이 잘 돼 있는데 왜 만져가지고 흐트러뜨리냐고 막 야단치고 그래서 재미가 없죠. 하지 맙시다. 아울렛이나 어디나 가든지 그러면 1시간 30분 후에 우리 여기서 만납시다. 그래서 따로 갔고 영화도 정말 취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전쟁에 막 소용돌이 속에서 권선징악이 드러나는 영화를 좋아하고 저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찬찬한 로맨틱 코미디나 로맨스 소설이나 이런 걸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따르게 들어갔다가 끝나고 나서 만나서 식사하고 그래서 따로 또 가치라는 것을 거기서 배웠고 그 다음에 자녀 문제 그 섹션에는 그런 걸 다뤘어요. 관계 문제가 쭉 있어요. 동료 사이의 거리라든가 친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한 게 네 번째 섹션이어서 아이들도 뭐 남의 아이처럼 내 아이를 키우자. 뭐 그런 말 들었어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키워드를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섹션이 마지막 섹션은 뭐냐면 배우는 것이 즐겁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꿈꾸자. 그리고 호기심의 끈을 놓지 말자. 뭐 스마트 기기를 무서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요 방송 생활할 때도 이게 이제 디지털화 됐잖아요. 저희 그 초창기 시절에는 릴 테이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고 자꾸 연식이 나. 연식이 나오죠. 그래갖고 그때는 이 편집을 하려면 들어보면서 가위로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스프라이싱 테이프라는 걸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약간 뭐랄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잖아요. 어디든지. 네. 그러니까 테이블 새 걸 빨리빨리 안 주면 자꾸 잘라가지고 어떤 때 날이 더우면 테이블이 늘어져서 방송 사고가 납니다. 녹음 프로그램 나가다가. 우리 PD님 이런 얘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디오로 편집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이제 또 시행착오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미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PD들 중에서는 오히려 나이가 제일 많아도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알아서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들한테 그런 칭찬을 들었어요. 선배는 제일 그 선배인데 제가 그때 편집하고 있을 때 제일 선배였는데 다른 후배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참 좋다. 그래서 엔지니어들한테 이 프로그램에 에러가 났는데 이거 이렇게 고치면 고칠 수 있나 없나 막 물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디지털화 되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까지 돼서 항상 호기심의 끈을 놓지 말고 살자라는 게 제 목표고요. 네. 그다음에 꿈을 죽을 때까지 꾸자. 꿈이라는 거는 그냥 죽을 때까지 꾸다가 죽는 게 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나 이런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호기심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 무엇이다. 인간이기를 증명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호기심과 배우는 것을 늦추지 않고 꿈을 열심히 꾸자라고 그래서 마지막 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최강은 다 읽었어요, 저희. 위인전 여기- 같은 건 아닌 거죠? 전혀 아니고요. 제 열등감의 그것들을 사실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저보다 짱짱하게 저보다 더 열심히 정말 잘 사는 언니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맞아요. 아나운서 선배님들 네. 중에서. 네. 지금 뭐 이상가족 했던 이지연 아나운서가 저 네. 이제 중매한 선배 언니인데요. 아, 저희 그래요? CBS 출신으로. 네. 그러니까 왼수 같기도 하고 아주 정말 사랑스러운 언니 같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이 있지만 제 후배들한테는 그런 거예요. 나이는 미리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미리 먹어볼 맞아요.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남들이 삶의 궤적을 통해서 내 거를 취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후배들에게 저 50 넘어서 운동하면서 막 골다공증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으니까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힐링도 그러면 되고 네, 인생의 인생의 선배 터닝 지혜, 포인트가 된 거예요. 네, 지혜를 운동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단단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미처 못했던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조금은 공유하면서 나 이렇게 못했는데 좀 하면 참 좋겠다. 아니 저는 실은 열등감 같은 거를 쉽게 입 밖으로 드러내는 게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뭐 열등감에서 다시 승화시켜서 이렇게 활동하셨다는 얘기를 듣기만 해도 제가 괜히 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저도 열등감 되게 많거든요.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렇게 뚱뚱해지니까 그거에 대한 열등감이 지금 네. 최고조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좀 건강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저 매번 도전은 하는데 원래 운동 되게 열심히 네.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동네 수영장들이 다 문을 닫아서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러면 몸이 막 찌뿌둥해요. 저도 원래 운동을 되게 싫어하던 사람이거든요. 예. 3보 이상 승차. 저는 완전히 그 보병이 아니라 포병이었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막 애들이 공부하러 간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간 게 제 50대 초반이었어요. 네. 2003년. 네. 그것도 우리 아들이 막 유학이 아니고 맨 처음에는 이민을 가자 그랬어요.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기 싫으니까 이민 가자 그랬는데 내가 아니 왜 거기 내가 가야 되냐. 나는 무슨 가서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나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도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렇죠? 없긴 하다. 그랬더니 얘가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굉장히 뚱뚱했어요, 우리 아들. 오, 그래요? 저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별로 잘 못하는 엄마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렇게 그 이상만 높았지 실천을 너무너무 사실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굉장히 먹성이 좋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저희 딸은 또 너무너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 이쪽 마른 애를 위해서 먹을 걸 해주면 큰 아이가 한 개를 큰 아이가 한 개 먹을 때 작은 아이가 9개를 먹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반에서 점점. 제일 뚱뚱한 애고 얘는 반에서 제일 마른 애였어요. 그러니까 뚱뚱한 게 상처가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뚱뚱한 거는 사실 뚱뚱한 것도 아니고 뚱뚱하지 두번 않아요. 죽이세요.
막 괜히 살이 쪘다 그러지만 전혀 안 뚱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뚱뚱하다고 다 만들어주는데 미국 가보세요. 막 이런 사람들 그렇긴 엄청 하죠. 많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출장을 미국을 갈 때 가족을 다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어머 미국에 너무 뚱뚱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는 미국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옷이 없어갖고 제가 맨날 그때 어렸을 때도 어른 옷을 사서 입히거나 여자 옷을 어른 옷을 사서 입히거나 이랬어요. 그랬는데 막상 이제 그렇게 가서 뚱뚱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뚱뚱해진 거예요. 미국.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야.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네. 그러니까 저는 양이 완전히 많죠. 아이들을 제대로 그거 다이어트도 못 시키고 네. 제대로 교육을 하나도 못 시킨 거가 너무 사실은 아쉽고 가슴에 남고 우리 첫째 딸은 딸대로 내가 왜 이렇게 좀 탁달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을 막 보내야 되는데 못했나 막 이런 그런 속에서 살았는데 그 애들을 둘 다를 유학 보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대학교 1학년 올라가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우리 아들이 마지막이라는 거야. 자기는 지금 떠나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 해갖고 또 유학원이나 이런 데를 통하지 않고 완전히 맨땅 헤딩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해드리겠지만 네. 난리를 치고 해서 시골 대학에 어학 가는 코스. 곳으로 네. 보내게 됐는데 우리 딸은 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이미 들어갔으니까 물론 학교가 좋지는 않았지만 근데 우리 아들은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둘 다를 그 학교에 랭귀지 스쿨에 일단 넣는 넣고. 걸로 하고 I-20를 받았어요. 네. 그것도 무슨 유학원이 아니고 맨 땅에 아는 사람 해가지고 뭐 하여튼 받았어요. 그랬는데 막상 비자 인터뷰에서 우리 딸은 붙고 똑같이 인터뷰를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은 떨어졌어. 그러니까 가고 싶어 하는 애는 떨어지고 아이고, 어떡해. 가기 싫어하는 애는 된 거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유학 비자를 못 떴고 관광 비자로 그때는 비자가 있을 시절이에요. 네. 지금처럼 그 에스타가 있는 시절이 아니고 그러면 가면 6개월을 찍어주고 그래서 그걸로 거기서 관광 비자를 통해서 미국 가서 유학 비자로 바꾸면 네. 근데 그것도 그때는 9.11 이후예요. 네. 미국은 9.11 이전과 이후 지금 굉장히 앞으로의 세계는 어렵- 코로나19와 맞아요. 다를 텐데 네. 미국은 9.11 이후여서 굉장히 미국이 까다로워졌죠. 굉장히 까다롭고 네. 이상할 때예요. 근데 유학생은 쏟아질 때였어요. 그런 와중에 그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고 얘가 유학 비자를 받았는데 네가 공부하는 한은 미국에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받은 거랑은 전혀 달라요. 그 패스포트 자체가 틀리고 I-94라는 그 쪽지 하나가 달려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떠나는 순간 그거는 찢어지고 없어지고 한국 와서 다시 인터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 후로부터 10년 동안은 못 오고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계속 공부를 공부를 하고 지혜가 그냥 갔어요. 아.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자기 혼자서의 삶을 계속 거기서 살았고 그러다가 그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걔는 40kg, 30kg를 뺐어요. 와우. 칼로리 다이어트. 네. 아, 근데 궁금하다. 우리 딸은 제일 말랐던 애가 이 동생이 계속 먹는 게 부러웠어. 지금 되게 우리 집에 제일 뚱뚱해져. 뭔 아니 좋아하지? 어머님을 닮은 거죠? 다 극에서 극으로. 이 아이러니컬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아드님은 독하게 마음먹고 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근데 이제 미국은 칼로리 다이어트 하기가 이제 혼자 살면서 하게 됐어요. 누나랑 같이 살다가 헤어졌는데 그 혼자 사니까 누구랑 간섭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은 그 칼로리가 굉장히 정확해요. 우리처럼 밥, 뭐 이렇게 반찬이 많으면 칼로리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양념도 미국은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은 칼로리가 나오죠. 있어서 그걸로 얘가 하여튼 9개월에 걸쳐서 네.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살이 찌긴 했지만 어느 정도 하여튼 그렇게 된 그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아니요. 우리 아들은 다?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살아요. 네. 그리고 우리 딸은 들어와서 여기서 네. 살고요. 아니 저희 꼬수다가 정말 수다가 너무 쏟아지다 그냥 보니까 수다 열심히 저희 했습니다. 지금 질문이 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이어트긴 했는데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그거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어요. 네. 많은 그쵸. 방법이 있지만 결국에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고. 싸우질 못해서 제가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알아만 보지 말고요. 네. 실천을 하자고요. 아니, 아무거나. 그러니까 3일은 하는데 그 그 이후에 이유는 안 돼요.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는 제가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책을 쓸 만큼 진짜 연구를 참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너무너무 웃기는 거는 진리는 딱 한 개밖에 없는 거 있죠. 적게 먹어라. 전체적인 그 인풋보다 아웃풋가 맞아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아.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래서 선생님 그거 다 알아요. 그거 어떻게든 실천합니까? 제가 그러는데 근데 결국에는 네. 이게 나와의 싸움일 싸움이다. 수밖에는 네. 없더라고요. 아 저희 얼른 이제 저기 그 뭐야? 뭐야 얘기만 그냥 들어. 저 이벤트 빨리 하고. 예. 2부도 마무리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끝이 없을 것 못 같아요. 드리게 생겼어요. 네. 그죠? 자, 오늘 제 선물. 네, 저희 선물도 있습니다. 네, 저희 꼬수다 이벤트예요. 한번 어머머. 열어보세요. 어머, 보세요. 야 언박싱 하는 거 오랜만에. 네. 아, 네, 어, 언박싱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일단 리본부터. 인체 색깔하고 그죠? 네, 아우 이쁘다. 리본을 이 색깔 맞췄어요. 훨씬 이뻐요. 예. 너무 이쁘다. 자 리본을 풀고 네. 제가 이런 거 푸는 것도 되게 못하는데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와, 자, 와. 너무 이쁘다. 예. 아 저기 잠깐만.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네네. 우선 선생님 이것도 사진 하나 보여주시고. 예. 그건 좀 이따 찍을게요. 우선 네. 선생님 이 꽃은 제가 어쨌든 제가 완전 핫핑크로 꽃을 만들려고 했는데 버건디 빨강을 좀 넣었더니 갑자기 채도가 쭉 떨어지면서 저는 예, 예.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아 좋은데요? 그러세요? 고급스럽긴 하죠 선생님. 네. 요걸 이쪽에다가 좀 넣을까요? 네. 꽃이 무슨 꽃인지. 네. 제가 선생님 어쨌든 저는 핫핑크 쪽으로 찾아드리려고 네. 찾아보다가 제가 홍도화라는 꽃이에요. 홍도화 아세요? 홍도화 몰라요. 복숭아 이게 꽃. 복숭아 제일 무식한 예. 것 중에 무식한 게 제일 식물에 근데 이게 저도 명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복숭아꽃이 복사꽃이고 네. 꽃 복숭아라고 해야 홍도화인가 봐요. 아. 네, 근데 아무튼 이 홍도화 축제도 열리고요. 제가 홍도화에 대해서 좀 알아요. 예, 우리나라에 알려주세요. 효도를 상징하는 꽃이에요. 어머. 왜 정조 대왕이 그 어머님께 네. 그 너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생일상 아주 어마무지하게 차려드리잖아요. 네. 지금도 이렇게 뭐 시연으로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 왜 음식상 위에 음식 위에 혹시 꽃이 꽂혀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쵸, 뭐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궁중 음식에 이렇게 장식할 때 있어요. 음식 예, 위에 예. 쌓여진 고임 음식 위에 아. 꽃을 이렇게 꽂아요. 거기에 그래요? 올라가는 꽃이 홍도화예요. 네. 효도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그리고 해요. 뭐 꽃말도 찾아봤는데요. 사랑의 노예 그리고 희망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선생님 음원 그레이잖아요. 근데 저는 꿈꾸는 그레이 변춘애. 너무 좋아요. 라고? 늘 꿈을 꾸게 돼요. 예. 실제로 저는 꿈도 많이 꿔요. 자면서도. 오늘 혹시 방송 오시기 전에 무슨 꿈 꾸셨어요? 오늘은 못 꿨는데요. 며칠 전에는 어쨌든 제 꿈은 현실이 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네. 꿈은 더 기기묘묘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날아가기도 하고요. 돌아가신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요. 복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 만나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사실은 어떻게 되면 좋은 일 이런 책이 그렇죠. 나오죠. 네, 좋은 네. 일이죠. 그렇긴 하고 그다음에 방송 생활을 접은 지가 그래도 좀 됐는데 막상 방송을 하려고 가보니 이 오디오 파일이 하나도 없는 맞아요.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그 방송 사고, 네. 네. 그거에 대한 아직도 로열제가 좀 네. 있으시죠? 자, 오늘은 여기 2부는 여기까지 할까요? 하고 이제 또 3부에서 재밌는 예, 이야기 또 이제 이어가도록 선생님 인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는 그럴게요. 마지막 멘트는 네, 한번 제가 그냥 할까요? 네. 이야기꽃 피우는 수다 살롱 꽃수다. 여러분 꽃길만 걸어요.